중등센터 총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건데 많은 전달을 다 해드릴 거고 정보를 드릴 건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중등센터의 선생님들은 고3까지 제가 제일 추구하는 방식인데 끝을 알고 하는 강사라야 모든 입시나 모든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중등센터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고3 수업까지 다 가능한, 지금도 바로 고3반에 넣어서 바로 투입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아마 운정지역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 베테랑 선생님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모셔오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우리 학원에 있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겠죠. 제가 반드시 그건 해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역량이 워낙 출중하니까 저희가 지금 생긴 지 한 7, 8개월 됐잖아요. 중등센터가. 저희 학원은 사실 고등부가 되게 유명한 학원이고 고등부는 여기 운정 전체에서 배가 대장입니다. 압도합니다. 지금 고3만 해도 저희 학원이 아마 고3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저희는 수리논술, 인문논술까지 하는 정말 입시 학원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등센터 선생님들이 워낙 퀄리티 높은 베테랑 선생님들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주변 어머니분들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블로그나 맘카페에다 광고도 막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 고3 애들 담당하면서 느끼는 건데, 고3은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수시는 뭐냐면 생기부, 자소서, 내신 이런 것들로 가죠. 일반고 학생들은 특히 한 번도 생기부, 자소서에 관련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3인데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그냥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어머님 자제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소문을 내셔서 그런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좀 계시면 얘기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또는 중학교 2학년 때 특히 3학년 때 특목 자사를 가지 않더라도 꼭 입시라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표가 고양국제고야 또는 상상고야, 문정고는 사실 입시 준비 안 해도 돼요. 내신만 좋으면 갑니다. 그 학교는 따라 팀장님께서 또 얘기해 주실 거지만 나머지 특목 자사고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을 입시 준비를 한다는 거는 대학 입시 준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해보면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걸 중3 때 해본 친구와 안 해본 친구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꼭 특목 자사를 가지 않더라도 경험을 한번 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학원 간판에 특목 자사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거기에 조금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어쨌든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꼭 좀 도와주시고 소문도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 중등센터 총괄 팀장님 이용재 선생님 소개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용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총괄팀장 박근혜 노동이라고. 원장님이 이제 학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학원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는 맞고요. 경력은 어머니들 아이들보다 제 아들이 나이가 많을 거예요. 제 아들이 23이고요. 저 가는 경력은 24년 차. 그래서 학원이 생긴 건 얼마 안 되고 사실 수업은 훨씬 더 오래 했었고요. 그다음에 입시는 고3 입시도 오래 했고 자사고 입시와 과거 입시 사실 수학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국제고도 매일 많이 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 지역에서 메인 센터에서 이렇게 입시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농작이라는 했었고 기포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여기가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고 입시를 하려고 하면 불리하게 나오잖아요. 입시를 하시면은 이제 아이가 1차 지망을 했을 때 입시에서 실패를 하면 갈 수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갈 수가 없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에서 실패하게 되면 일산 지역에 있는 보통 능동이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덕양구 쪽으로 학교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타주에는 좀 먼 지역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별로는 모르는데 사실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해도 입시를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 지금 원장님 얘기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소서를 고3 때 써보시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애들이 자소서 쓰는 거랑 평준화 지역에서 입시 한번 도전했다가 쓴 애들이 쓴 자소서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따가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일반고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자공고를 같이 나오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다 여기 운정고등학교가 이제 학교를 잘 듣는다라고 알고 계시고 운정고를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 학교들도 있어요. 일반계고인데 경기도에 있는데 한민고등학교 있어요. 네, 일반계고인데 경기도에 있는데 자공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계고에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이제 다른 학교가 더 있습니다. 양서고라는 학교 그거랑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공고뿐만 아니라 후기고, 선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 3번의 기준에 있고, 그 다음에 질문 받은 거에 대한 것들을 따로 할 겁니다. 뒤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PPT는 36장 정도로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PPT는 60장입니다. 어머니들이 뭐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각 학교별로 저희가 정리를 다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후에 사실 60장을 다 안다는 거는 다 설명하면 한 2시간 걸려요. 오늘 여기 지금 8시면 10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궁금하신 것들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를 이제 저희가 먼저 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개편안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개편안 사실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 보면 원래 있던 것들이 쭉 써있고 택에서 다 없어지죠. 공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빨리 걸렸죠. 그 다음에 뭐 제1외국어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하신 건 한국 과목 선택 표지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회과학만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선택도 다 폐지가 됐어요. 공동과목의 확률공통계가 추가가 됐습니다. 보통 이과 아이들은 확률공통계를 안 썼어요. 이적분 2를 봤었죠. 지금 현재 바뀌는 교과과정으로 이적분 2, 원래 지금 현재 교과과정에서 미적분이라고 부르고 있는 초월함수의 미적분만 시험을 봤었는데 확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확통은요 사실 이과 아이들이 좀 잘 못하는 겁니다. 문과 아이들도 잘하고 문과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잘하고 이과 성향을 하고 있는 애들이 오히려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문이과에 대한 내신 성적이 좀 수능 성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과 애들이 수능 성적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문과 애들이 문과 성향을 갖고 있는 수능 성적이 좀 더 떨어지죠. 근데 이 상황이 되시면서 문이과에 대한 수학 편차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택 없어진다고 했는데 원래 지금 사회과학에서 사회가 9개, 과학이 8개가 있었는데 아예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뀐다는 건 1학년 것만 나와요. 2, 3학년에 배우는 과학사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뭘 하셔야 되냐? 1학년 거 준비를 미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직업 저희가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인문계를 가지는 거면 관계없는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그렇게 딱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과목 택이 없어진다는 거고,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들 하는 과목들이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바뀌는 게 없고 수학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확률 통계가 들어온다. 확률 통계가 들어온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인문계열 애들의 좀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안 돼. 물론 앞에 대수와 미적분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이과 아이들, 자연계열 아이들이 강할 거고 이쪽은 인문계열 애들이 강할 거고 그러면 합쳐놓고 나면 등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복합 문제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면요. 일단 등급이 5등급 전체평가와 성적평가 병기입니다. 요번에 학교에 나온 게 상대평가 병기가 나왔어요. 등수는 안 나왔지만 상대평가가 얘가 얼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몸소술형 비중 강화라고 했는데 솔직히 요번 1학기를 돌아보니까요. 별로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행평가 강화했습니다. 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학점이 졸업 기준에 됐을 때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바뀐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동안은 저희가 교과전형이다, 종합전형이다, 요거를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생부 전형에서는 내신이 중요한 걸 방금 전에 얘기했을 거고,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보통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자소서를 보죠. 이 종합전형에서 자소서를 애들이 쓸 때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생기부를 기반으로 쓰셔야 돼요. 생기부를 기반으로 써야 되는데 아이들 혹시 생기부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중학교 생기부. 아이들한테 세부능력 느끼는 것과 행동능력 특기사항에 뭐가 적혀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자기 거를 몰라요.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생기부를 보고 자기 기반으로 써야 되는데 자소서를 저희가 아이들이 쓸 줄 모르고요. 타주에서 지금 고3 아이들 생기부를 저랑 이제 진기센터장하고 원래 자소서를 계속 봤던 사람들이라서 애들 거를 가끔 봐주면 돼요. 솔직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중학교 애들보다 봤어요. 고3 애들이 자소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원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생기부에서 자소서를 한 번쯤 써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써보면 내 생기부에 내가 자소서에 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근데 고3 가서 깨달으면 생기부를 바꾸시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번 깨닫고 고등학교 때는 생기부를 꾸미는 것들을 애들이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원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여기입니다. 정시. 지금 현재 아니죠.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 수능 100%로 뽑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대에서 사실 발표를 했죠. 이미 발표를 한 상태고 가안입니다. 정확한 안은 내년도 5월달에 나와요. 근데 서울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신에 대한 거, 생기부에 대한 걸 정성평가를 합니다. 정시도 정성평가.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정시에서. 정시에서 생기부를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선택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을 우리가 말하면 이제 문정고등학교처럼 이제 애들이 내신이 빡세니까 애가 더는 공부를 하겠지. 문정고를 가가지고 내신을 못하면 나중에 정시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정시에서 내신을 보기 시작하면 애를 보냈는데 재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재수를 해서 수능 성적을 올리면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좀 학교를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아주 높은 학교를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좀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성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교과 흐름입니다. 수학. 사실 저는 아주 잠깐이지만 한 3년 정도 화학 올림피아드를 했어요. 제 처음에 화학 올림피아드를 하다가 수학으로 바꿔서 지금 21년이 있어요. 화학 올림피아드 3년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건 못하고요. 수학하고 과학은 안 보여요. 자소서도 수학하고 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과에 따라서 우리가 흐름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통수학 원투라는 게 있고 기본수학 원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희가 애들 안 봐요 사실. 이거는 보통 어디서 보시라고 보면 되냐면 실업계에서 보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수학 원투와 똑같은 내용 들어있습니다. 아주 낮은 난이도. 아주 낮은 난이도로 똑같은 걸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갖고 우리는 이제 대수, 미적분호, 확률분배 여기까지가 수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 분화 뭐 이것저것 이렇게 쭉 나오고 이산 수학, 경제 수학, 기하, 미적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대수를 배웠을 때 이산 수학, 경제 수학, 기하가 가능해지고요. 미적분호를 배웠을 때 미적분 2가 가능해요.
미적분 수를 배워야지만 전문 수학이 가능하고 전문 수학을 배웠을 때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고급 수학, 고급 미적분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저희 아이들은 이걸 못할 거예요. 보시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게 끝이겠죠. 일반 계급을 가지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쪽 부분은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없죠. 학교에 역량과 문제 없이 저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행적 형태가 지금 여기까지 끝나 있는 아이들은 없잖아. 여기까지 이제 계속 미적분, 확률 가지고 수능 볼 준비까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그게 끝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는 무조건 이걸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교육가 없잖아. 듣고 나면 2학년 때 이거 듣고 3학년 때 이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텐데 아이들은 사실 구해주시면 되지 못합니다. 일반 고에서는. 그러다 보니 애들은 이거는 전혀 못하는 상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가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내신 성적의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특목고와 일반계의 구분을 안 짓겠다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생기부의 학교 이름을 지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받아보죠. 그럼 뭐예요? 이거 들어요. 애들이 이 과목을 듣고 있는 상황이면 아이들은 다 특목고 출신이에요. 이거 한 과목, 여기 있는 어떤 과목에 딱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아, 이 학생은 특목고 출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생기부의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뻥이에요. 대학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일 걱정인 거는 오히려 예서, 과학. 그동안은 사실 여기 있는 부분, 여기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두 과목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압비, 이게 물투에 있던 것들. 물질과 에너지 화학과 물질의 세계, 이게 화투에 있던 거예요. 세포 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이건 사실 생투는 아니고요. 생투하고 좀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지구하고 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두 과목들이라고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두 과목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통합과학 원투를 배운 상태에서 통합과학 시험까지 의무적으로 배우고 나면 얘가 수능에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은 안 나와요. 그럼 애들은 어려우니까 선택을 안 할 거예요. 대학에서 이걸 선택하는 애를 뽑을 거예요. 상황은 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걱정인 건 학교에서 이거를 열어줄 것이냐. 얘까지 열 겁니다. 100% 열 건데요. 여기를 얼마나 열어줄 것이냐가 걱정이고, 그리고 학교에선 불가능하시겠죠. 고급 물리학 책, 고급 화학 책 보시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에 일반화학과 일반 물리학입니다.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현대 물리학하고 일반화학, 그 다음에 제가 생명과학 책 다시 못 봤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봤었는데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딱 대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수준에 대한 수업들을 저희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게 어려운데 이 뒷부분은 사실상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진행이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특목고 학생, 못 들은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수학에서 그걸 선택을 하든 과학에서 선택을 하든 이런 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일반고하고 특목고랑 구분이 되거든요. 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거 안 하더라도 자기 학과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있죠. 우리가 수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수강을 학교에서 해주셔야지만 정성평가를 하는 학생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자, 자유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공정부가 있죠. 하나 좀 알아두실 거는 자공고가 사실은 그동안은 쓸모없는 학교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운정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애들을 잘 가르쳐서 대학을 잘 갈 거냐? 아니고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으니까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왜? 학교 선생님들은 어차피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도우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특이하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어차피 몇 년은 그 선생님 가실 거예요. 그리고 몇 년에 새로운 선생님 오십니다. 그냥 운전도 계속 그렇게 돌았어요. 근데 이제 좀 바뀐 게 있어요. 교사 배치가 저번 100% 초빙 인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은 솔직히 운전고등학교가 어떠한 걸 굉장히 많이 변화를 못할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잘하는 선생님들은 얘네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냐? 거기다 앉혀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안 돌리고 수학 선생님 잘해요? 그 선생님을 여기다 앉혀놓고 그 학교에서 계속 짱박게 할 수 있죠. 이러면 학교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 선생님이 뭔가 주관을 갖고 학생들의 공부를 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게 좀 바뀐다라고 보시고 특별교육은 2억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받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거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교장이 뭔가 애들이 뜻을 갖고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고양시에 있는 학교 중 고양시에 대학이 있기는 있죠. 중부대학교라고. 알고 계시나요? 고양시 안에 대학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중부대학교에도 분명히 거기 있는 교수들이 아주 뛰어나진 않겠지만 학교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보다 일반 수학 선생님들보다는 직무적인 수학 공식도 잘할 겁니다. 그 선생님들은 사실은 데리고 올려면 데리고 싶습니다. 초빙도 가능하고, 초빙이 가능하고, 돈도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걸 과연 학교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고양시 끄트머리에 있는, 고양시라고 할 수 없고, 서울시라고 할 수 없는 한국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수준이 높거든요. 교수 초빙이 올 수 있죠. 사실 초빙이 올 수 있는데, 과연 학교가 해줄 거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기관, 협력기관하고 지자체 추천지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선생님들을 뽑아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공적으로 어떻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발표하기는 없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학교를 아이가 사실 내신 준비밖에 안 돼 있고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자신이 없고 면접 볼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는 성적에 맞춰서 문정부밖에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학교는 저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한미고 있고요. 양서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는 분? 양서구가. 자, 양평이 있어요. 거리는 좀 멀기는 해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시고요. 네.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집에서 말을 겁나 안 듣는데 공부를 잘한다. 보내주고 싶으실 거예요. 다 기숙사예요. 보내면 한 달에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편하시겠죠. 자, 한민고등학교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점수로 써봤습니다. 저희가 196점대가 마지노선 제일 낮게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 점수가 196점입니다. 제가 보낸 아이들은 198.5점까지 보내봤습니다. 더 낮은 점수 솔직히 못 쓰겠어요. 자신 없죠. 아이 뽑는 게 지금 보면 양평에서 69명을 뽑고 일반에서 174명을 뽑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174명 안에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196점이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지. 들어갈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솔직히 말하면 198점은 좀 내기셔야 하십니다. 단점하게. 그리고 다시 이런 학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서고등학교랑 한민고등학교 특성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 생기부를 갖고 저희 입학 담당을 하고 상담을 하시면 쓰세요 마세요를 얘기해줍니다.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쓰셔도 됩니다라는 건 이번 애들 접수 받은 애들 중에 커트라인을 넘어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쓰시면 거의 99%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막판에 애들이 막 원서를 넣지 않는 이상 그러면 거기다 들어가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민고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줘요. 이제 한민고는 좀 그런 최근에 좀 수발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여학생들이면 좀 간과하기 좀 어렵고요. 장점은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한민고 뽑는 시간이 110명밖에 안 되는데 군인 자녀가 254명을 뽑죠. 한민고의 최대의 장점은요. 군인 자녀 애들이 일반고에 진입하는 애들보다 분명히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한 하위 30%가 굳건하게 버텨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면 상위 7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나오는데 3등급 밑으로 애가 웬만큼 엉망진창으로 오지 않나 3등급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2등급을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을 하겠지만 애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4등급, 5등급은 힘입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양서고등학교는요. 양평 농어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평 농어촌 애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잘해요. 우리가 양평 농어촌이라고
이런 양평의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냐고 생각하지만 사실 양평에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 제품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양평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이 있어요. 아이는 서울 살다가 중학교 때 뺍니다. 3학년 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학교를 양평으로 1년 다니고 농어촌과 일반 전형을 같이 보게 되거든요. 양평 아이들 사실은. 그러니까 243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신이 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1학년 때 점수를 다 따로 3학년에 들어온 거잖아요. 3학년 점수는 양평에 좀 더 하고 있으면 되고 양평 애들보다 당연히 서울에서 재직하는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걔네들이 점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네가 베이스를 따라주지 않아요. 얘네 학교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하시되 이따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양성고등학교 아까 인원수를 잠깐 보시지는 않았네요. 양성고등학교 인원수를 보면 243명이고 그 다음에 한민고등학교는 364명이죠. 1.5배 차이 나요. 양성고등학교보다 한민고등학교 1.5배 많은데 서울대를 들어간 걸 보면 양성고도 한민고 없죠. 운정고 들어갔죠. 운정고 올해 재학생이 15명 그 다음에 졸업생이 6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21명이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운정고등학교 인원수는 300명에 400명 가까이 되는 거 아시죠? 384명이에요. 그렇게 되시는데 양성고등학교는 15명이 들어갔고요. 사실은 25% 적게 들어갔죠. 인원수는 33% 적습니다. 그러니까 양성고등학교가 훨씬 더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택을 할 때 운정고뿐만 아니라 양성고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는 지금 이제 운정고와 양성고등학교가 사실 여기 다음 거를 보시면 200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다른 편은 2005년도 다르고요. 이건 2004년도죠. 그러면 왜 2004년도에 갑자기 운정고가 확 올라갔냐는 아니고요. 상위권 학생들이 다 의대로 빠졌어요. 아시죠? 2025년도에 의대 인원수를 늘리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상황들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고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고나 광역자사고 즉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들입니다.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고 지금 보시면 대원 외대부고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용인외대 부수고등학교 얘기를 해요. 용인외대 부수고등학교가 아이들을 제일 많이 보냈죠. 지금 그 다음에 대원이고 하나고 상산고. 그래서 사실 입학을 갖고 있는 전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고요. 상산고등학교는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상산고는 대부분 의대를 보내는 학교지 일반계 대학을 잘 보내지 않아요. 아이들의 30% 이상, 40% 이상들이 사실은 의대를 보통 가는 학교들입니다. 심한 경우에 하나의 졸업생 대비 60%가 의대를 지원하고 의대를 갑니다. 의대를 지원하는 건 아니죠. 60%가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는 아닌데 2024년도에는 서울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한민고 같은 경우에는 그해 정도에 10부에 21명을 보냈었고 24년도에 운정고등학교를 16명, 양성고등학교 15명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학교고 학교 인원수 대비 운정고등학교 굉장히 많이 보내는 학교는 사실 아니다 라고 알고 계셔요. 자, 운정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죠. 수학 점수가 84.5점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2.2점 90점 이상의 학생들이 24.3%예요. 학교 시험 안 쉽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아이들이 저희가 경기권 학생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파주권 학생들을 뽑죠. 파주에 있는 아이들과 경기권 학생들 나눠서 뽑는데 아까 뒤로 넘겨서 보시면 내신에 보면 일반 전형이 198.7점입니다. 인재 전형이 196.1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전형에 들어온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사실 잘한다. 즉 사실 여기서 일반 전형으로 올 수 있는 동네는 일산밖에 없죠. 사실 거의 일산, 김포에서 아주 좋은 경우가 있고 다 일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산 아이들이 와서 점수를 다 따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학교를 가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90점 안에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24%. 일산 지역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점수를 더 잘 받고 있고요. 저희 학원에 전부 3등급짜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인정고에서 전부 3등을 하고 있는 아이가. 하지만 얘는 100% 파주에 가요. 일산에 있다가 파주로 이사 와서 들어오는 얘가 전부 3등. 순수하게 파주에 있는 애들이 성적을 내는 건 좀 사실 어려운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공부의 양과 사고 수준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혹시 여기서 모든 수학 상을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이 블랙라벨이나 일품을 풀어봤다는 부분이 되세요? 일산 지역은 사실 보통 애들이 2번에서 3번 정도 돌리죠. 저도 일산에서 꽤 오랫동안 했지만 일산에서 과거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을 가면은 보통 아이들이 3번째 돌 때는 블랙라벨이나 일품을 풉니다. 근데 블랙라벨 일품을 풀고 있는 애들 그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끝내보는 애들과 이제 선행을 시작하고 있는 애들의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수능을 끝까지 가면 수능 끝까지 갔을 때 내신 성적에 대한 것을 애들 등급이라고 하면 사실 모릅니다.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이거 마라톤이고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갔을 때는 모르겠다. 하지만 스타트는 사실 됩니다. 아이들이 이미 너희들 스타트를 늦었고 늦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뛰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3학년 애들이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 요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봐야 우리가 내신으로 몇 등급밖에 안 되냐면 2등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못 들어가시면 힘들고 적어도 80점대 후반이 나오셔야지 상위 30%까지가 저희가 2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을 써야 저희가 경기권까지 갈 수 있는 학교가 갈 수 있는 경기권까지 학교를 갈 수 있는 거고 2등급 받고 나가면 수시에서 경기권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편차고 국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어차피 전교평가에 생각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42.3%예요. 근데 아이는 사실 국어 공부를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죠. 저희 여기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은 아마 어머니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공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국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직접 해보시면은 어머니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기 고등학교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통합사회랑 통합과 브레인도 저희가 통합사회가 별로 없죠. 이공계도 아마 가르치는 데가 없고 서울도 사실 지금 현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과학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아이들이 문과를 갈 거예요, 이과를 갈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문과를 갈 거니까 통합과학 필요 없지 않나요? 수능 다 볼 거예요. 보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상황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뭐 2025년도에 AIB 정보교육 중심 학교로 지정됐어요. 사실 조금 걱정입니다. 이런 거 지정되면요 쓸데없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수행평가가 이런 걸로 막 날라와. 근데 애들은 할 게 많잖아요. 어차피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중국어는 5과목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AI를 하래요. 그러면 애들은 보통 못 내는 겁니다. 내신 성적 이거 놓고선 어차피 주요 과목만 내신 들어갈 거니까 안 해도 돼. 사실은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통은 실제로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애들은 절대로 몰라. 수행평가하고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애들은 계속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뺏겨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 실제로 이번에 수행평가를 한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뭐냐면 고교 학점제로 바뀌죠. 고교 학점제로 바뀌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예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행평가 따위를 학교 선생님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할 거 두렵게 말하고 선생님도 지금 대응 못해서 지금 알기도 아니에요. 솔직히. 교사 선생님들 여기 뭐 교사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 실제로 보시면 할 것도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행평가 1학년 수행평가 당분간 잘 못 바꿀 겁니다. 올해 내년 그러니까 올해 공부를 갖고 내년 내수년까지는 갈 거예요.
왜냐면 내년도 고교학점제 대행을 해가지고 내후년도 처음 하는 고교학점제 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회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건 한 3년 이거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과목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행평가 비중이 보통 30에서 40%였는데 50%로 다 올라갔어요. 다음 거 보실까요? 자, 영어도 그렇고 통합과학도 그렇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 60%로 올라갔죠. 60% 올라갔으면 애들이 수행평가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았어요. 작년하고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학교를 내려놓고 내고 나면 애들 점수 비슷하게 받아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웬만큼 하는 애들이면 만점을 받아와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아까 고교학점제로 바뀌었죠. 애들이 40점 미만이면 재수강을 해요.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40점에 수행평가를 다 맞을 리가 없죠. 얘네들 점수 깎일 거예요. 한 30점 받겠죠. 지필고사에서 그러면 나머지 10점만 채우면 저희가 재수강을 안 시켜도 돼요. 사실 이거는 학교의 꼼수입니다.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면 재수강 시키는 애들이 사라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비중은 다 높아졌어요. 뒤에 학교도 다 보여드릴 건데 다 높아졌지만 아이들을 볼 때 수행평가에 대한 비중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지필이 애들의 등급을 쪼갤 겁니다. 다른 학교 거는 나중에 질문하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이제 운전고등학교는 시험에 대한 걸 써놨습니다. 다른 학교 것도 있긴 한데 뒤에 넘어치는 그러니까 뒤에 거치셨다고 무슨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질문하시면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해주시면 될게요. 보통은 중간고사에 논술형 문항들을 잘 안 냅니다. 얘는 내요. 얘네들은 내고 10번 때부터 난이도 높여서 내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 프레임트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변형된 문제를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는 자료들을 따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운동과에. 그래서 그걸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피어나 문제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의 틀만 갖고 왔어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고 해서 얘네가 성적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온양만 모의고사와 무사. 실제 문제는 다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서술형부터 좀 풀어보고 시험 본다고 하면 서술형부터 먼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깎이니까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이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붙여져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1등급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데 위에 보면은 다양수 연산부터 2차 수단이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의 절반을 받고요. 기말고사의 절반을 봤어요. 똑같이 논술형 두 개고 대상량이 많았죠. 복잡한 문항 많고 중간과 비슷하게 10번째 난이도 높이 출제됐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어렵다. 근데 이건 모든 학교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렬에 연사 문제가 많았어요. 행렬은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태까지 그 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다시 재진입한 단원이죠. 그런데 아까 말하면 기출문제는 아이들한테 별로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여태까지 시험을 본 적이 없는 한 6년 7년 2009 대전교육과 그러니까요. 한 13년 정도 되네요. 13년 정도 시험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단어를 본 적도 없는 단어예요. 기출문제도 문제집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은 옛날 자료를 갖다 끌어서 쓰겠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킬러 문제, 대화라는 문제입니다. 어렵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것들을 모양만 바꾸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 대처로 거의 불가능하고 풀이사고 방식을 서울 학군지 내신 문항을 다루고 바꿔 말하면 대치동 문제 풀어야 돼요. 대치적 문제 풀어야 돼요. 목동자 문제 풀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이런 학교가 비슷한 학교가 있어요. 저기 목동에 있는 강성고등학교라고 거의 비슷해요. 시험 비슷해요. 약간 아주 옛날 본고사 스타일의 문제를 가끔 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옛날 킬러 문항이라고 옛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했죠. 2004, 우리가 94학년도 수능부터 보거든요. 그때 킬러 문항들이 아주 어려운데 그런 문항들을 자동에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학은 내가 사실 과학은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해도 크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서술형 단답하게 30%. 이거 되게 크죠? 아이들이 과학을 서술형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수학도 없겠지만 수학은 문제집에 서술형을 쓰라고 하는 거라고 있어요. 과학은 서술형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물리하고 지구학, 생명과학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두 단원 정도를 문과생기 중에서 두 개 영역 정도를 보통 중간기말에 보는데 얘는 세 개로 쪼개서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물리를 하나씩 갖고 가는 형태로 보고 있고 2, 3단계에서 요구 그래서 자료 그래도 현장에서 실험장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능형 계산형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실험 상황입니다. 지구학, 응용사례 분석 지구가 사실 응용사례 분석에 대한 것들은 다른 글자 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좀 어렵게 나오는 통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화학단원 주기율표현 구조와 원소의 배열, 이건 전자식 공별, 이용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통합과학에서는 여기 있는 결합방식에 대한 것들을 외워라. 외워라. 공유결합, 이용결합, 그 다음에 뭐 금속결합도 사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해하라는 수준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높은 편. 사실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왜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화학 원과정, 투과정을 공부를 해보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상적에서 오는 아이들은 사실 곽돌이들이라고 얘기해요. 과학부나 영재부를 준비하다가 떨어지는 얘네들은 화학과 물리를 원투를 끝내고 왔거든요. 고등학교 원래 영재부 시험 보려면 화학 원투, 물리 원투, 생물 원, 지구과학 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과과정으로 미적분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지금 현재 수능 보는 거 저희 밖에 애들 말고요. 지금 현재 고3 애들이 보는 수능 보는 수준까지를 다 끝내야 영재부 입시를 볼 수 있어요. 그거 떨어진 애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거예요. 걔네들 부분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는 순간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 떨어진 애들이 무조건 1등급을 가져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화학 원수를 지금 와서 준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등급의 일부의 애들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과학도 떨어져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계속 1등급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다 혼합되어 있고요. 실험 원리, 오류 해석, 자료 기반 판단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능 문제와 사실 영재부에서 말하는 입시 영재 문제들은 다 혼재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평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정고등학교는 이렇고 저희는 일반계고 후기고도 봐야 됩니다. 요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경기고등 빈평이랑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점 만점으로 내신 성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내신 성적이 낮으면 우리 학교 애들 내신 성적이 낮고 우리 학교 애들만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학교가 쉬워져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죠. 점점 쉬워지는 출제를 갖게 됩니다. 보통은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학교에다가 어머니들이 왜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우냐고 항의 전화를 하죠. 서울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 문제가 쉬우면 왜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쉬워요? 라고 항의 전화합니다. 목동이 특히 그래요. 대치학교. 왜 저 공부 못하는 애가 우리 애와 함께 100점인가? 그거 따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걔네들은 계속 높아지죠. 물론 그것도 많이 낮아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분명히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애들의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능 점수가 내신 점수에 비해서 등급이 낮게 나와요.
그게 비평분화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는 2등급인데 수능 점수는 수능 내신은 3등급.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다 읽고 오래 생기죠? 여기 2학년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목동고 내 훈련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중3 아이들은 다이브로 지원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중2 아이들은 목동고 지원 가능합니다. 자, 단점이 있죠. 새로 생긴 학교는 학교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울지 쉬울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수행평가 모함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학교 선생님이 실력이 어떤지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거고요. 여기 저희 학원 기준으로 지금 다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니까 여기 이제 숫자를 갑자기 써놨죠. 2023년도 3월, 2020년도 2월이었죠. 2023년도 2월, 4년도 2월, 2025년도 2월에 운정 지역, 즉 운정 1동부터 6동까지의 운지 한 해에 15,000명씩 늘어납니다. 한 해에 15,000명씩 늘어나면 저희가 봤을 때 퍼센트는 5%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학생 인구도 5%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내신 커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태까지 내신 커트라고 얘기했던 것들 다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5%씩 늘어나니까 지금 5%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새로 생긴 학교의 내신 점수는 낮고요. 기존에 있던 학교의 내신 점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내신 점수로 들어가서 그 커트. 왜냐면 어머니들 생각하시잖아요. 아이고 생기기는 하는데 보낼까라는 것보다 이걸 보내는 차라리 알고 있는 지상고를 보내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상고를 안 쓰고 지상고의 교부 점수는 이 학교에 비해서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점수가 좀 안 되는 아이들 우리가 다른 학교에 보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교환고가 좀 낮은 편이니까 교환고를 쓸 수 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환고 간단간단해요. 그걸 이거 받겠죠. 얘네가 더 낮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 대해 많이 등급은 점수가 점점 올라갈 거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지상고등학교 커트는 지금 현재 과중점고등학교를 알고 계십니다. 자, 과중점고등학교는 장점이자 단점일 거예요. 과학 과목 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 계열을 쓰고 싶어요? 많이 개설되니까 아까 정성평가에 도움이 되겠죠. 저희 아이들이 학교 선택을, 과목 선택할 수 있는 거 많을 테니까. 인문계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개설되는 과목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거든요. 불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계열 생각을 하고 오시면 갈만하고요. 아니면 좀 힘듭니다. 여기 모집인원 다 2025학년 기준으로 써놨어요. 2026학년 기준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은 현재 1학기 내용이에요. 1학기 수행평가고 2학기 수행평가를 봅니다. 1학기 수행평가를 저희가 다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주 얻어냈는 것도 다 얻어냈으면 받고 있는데, 사실 2학기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안 받고 있고, 1학기 같은 경우에 지금 얘네들은 40%, 30%, 그 다음에 20%, 40%입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수행평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지필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지상고를 가려면 애들이 시험을 잘 봐야 내신이 점수가 90점대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점수는 177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과중점 고등학교 친구들 점수가 좀 낮아요. 낮은데 요번에는 185점으로 185점까지는 안정권으로 들어갈 거고 그 기술로서 몇 점에서 끊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185점 이상 가야 되겠습니다. 자, 교환고등학교죠. 점수가 사실 더 낮죠. 168점.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교환고하고 아까 얘기했던 다이블고랑 내신 점수가 누가 낮을까를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다이블고보다는 교환고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다른 학교만큼은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 아이들 내신 성적이 안 되는 학교들이 그동안 다 교환을 썼던 거에서
성적들이 다 내신 것처럼 높아질 거니까 결국 애들이 내려가서 중하고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180점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80점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은 모두가 4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좀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변화의 비용이 늦어요. 그러면 애들 수행 평가를 높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 제이수를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환을 별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저는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 학교를 가시면 학교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한 게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변한 게 없으니까 공부 학점제에 대한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면 이것도 생각 없고 그것도 생각이 없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머니들 잘 생각해보고 가르치면 한빛고등학교입니다. 한빛고등학교 올라갔어요. 통합과학 교수님 그렇게 안 배우거든요. 통합과학 설명이 안 통합과학에 대해서 죄송해요. 이거 한국사인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국사입니다. 한국사가 서열평가 60이고요. 통합과학 50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얘네들은 지금 사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그대로 나왔는데 얘네 사실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 하죠. 우리가 말하는 한국계열 공부를 좀 덜하고 한국사는 특히나 덜하고 이러니까 요거에 대한 비중만 좀 높였어요. 커트는 72점이라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조합보다 좀 높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점수는 185점 이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패고등학교. 우리가 말하는 운전공을 제외하면 학교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비싸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내신 것도 높았어요. 182점. 그래서 저희도 188점 이상을 받으셨습니다. 안정점도 지금 190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전공은 확실하게 내신 수행평가 점수를 다 올렸어요. 모두 다 올려버렸습니다. 한국사만 빼고요. 한국사는 절대평가라서 그런데 그냥 시험을 시행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행평가를 다 올려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예 논술 구슬을 보니까 교사 관찰 보는 평가 사실 제 걱정이 되는 건 보는 평가 애들이 친구들을 점수를 친구가 주는 거예요. 잘 줄까요? 정리하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는 평가하는 거는 100% 보는 평가하진 않아요. 교사가 평가하는 게 60%, 친구가 평가하는 게 40%. 근데 그렇다는 거에서 40%를 과연 애들이 객관적으로 애들이 줄 건가? 저는 되게 의문이에요. 내년쯤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학교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심화고등학교 마찬가지로 공교육과는 안 받았는데 나머지는 지금 이제 수학하고 국어 빼고 나머지는 이제 비중을 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 있는 상태고 이거 참 아티에세이 지금 뭘 하겠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의 연관도시 선정 자료조사 배경 특징 이거를 영어로 하래요. 아이들을 영어 준비를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점수는 172점, 182점이 이상이 나오는 게 좋고. 자, 제가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건 이 정도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대해서 지금 현재 공수 원반과 공수 후반 원래 지금 3학년 1학기 하는 반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공수 1으로 돌아갈 거고 공수 1하고 공수 3으로 만들 거고 사실 공수 1도 뭐 기본이 있고 운영이 공수도 기본과 운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9월달에 10월달 내신 대비를 우리가 할 거긴 한데 11월달이 돼서 9월달부터 10월달 내신 대비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월달 중간고사까지만 준비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기말고사는 솔직히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요번에 보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저희가 내신을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11월 중순에 또 기말고사를 보고 그리고 11월 말이 되면 애들이 내신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고요. 내신 끝나고 나면 다시 고등부로 보내야 되거든요. 중학교 학원에 앉아있으면 애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일단 장소라도 옮겨야 돼요. 저희는 그냥 11월에 다 옮겨버릴 건데 그러려고 하면 아이들 내신 말고 여기 있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애들 수업을 좀 늘리는 형태로 할 거예요. 학원 수업을 멈춰서 하는 게 아니라 진도 수업을 멈춰서 하는 게 아니라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아이들은 사실 저희가 5시 반부터 수업을 하는데 4시 한 40분이면 오잖아요. 근데 불러서 앞에서 먼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신은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진도를 12월 말까지 다 끝낸 다음에 그걸로 전반적으로 보내버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어머니들이 좀 미리 준비하셨으면 하는 건 저는 저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을 저희가 8월달에 일반 개강을 했어요. 인사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8월달에 한 건 어떻게 했냐면 통합과학이 연계되어 있는 고등학교 사학하고 물리학에 대해서 아까 그런 얘기 있었죠. 공유결합하고 이공결합하고 이런 것들 이해를 해야지 애들이 점수가 나온다. 아까 얘기했던 운전고등학교 특히나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8월달에 수업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수업을 안 듣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차 개강을 할 건데 2차 개강을 지금 저희가 이 설명회에 오신 분들에 하나요 등록을 하시면 10월달, 9월달 진행을 할 때 일요일날 선생님이랑 공수해 주겠어요. 8월달 진행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표를 따로 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요거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하고요. 통합과학에서 특히나 물파 위주로 할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건 물리와 화학입니다.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남학생들은 자기 결정할 수 있어요. 성적을 외우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가요? 네. 사실 물리나 생물, 화학은 50% 이해, 50%안 됩니다. 물리는 20%안 되고 80% 이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전에 있는 원래 그 고등학교 원래 원투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통합과학에 관련된 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물학 위주로 진행을 해가지고 생물과학, 지구과학은 이제 애들이 그때 가서 외우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개강하는 거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이후에 두 가지 설명을 더 진행할 겁니다. 물론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 딱 2개가 먼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외고 자사고요. 국제고도 다루긴 할 겁니다. 국제고, 외고, 자사고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할 건데, 아이들이 사실은 그냥 저희 아이들은 내신 점수가 190 이상입니다. 정과목이 A입니다. 라고 하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서는 안 쓰면 돼요. 원서 쓰라는 건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원서 쓰는 건 아이들의 자율인데요. 아이들이 사실 이런 학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학교를 가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라고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사고라고 하는 건 보통 1인 2라는 걸 해요. 아이들이 모두 다 음악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도 악기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구비 종목을 하나씩 시켜요. 그래서 협동심을 기른다고 보통 얘기해요. 악기를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심을 기르는 걸 준비를 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이 수업도 더 복잡한 것들을 하죠. 단점은 저희가 자사고를 지원을 하면 아니면 외고나 국제고를 지원을 하면 저희는 일지망이 없어집니다. 일지망이 사라지는 거고 일지망이 없어지면 사실상 떨어졌을 때 이 근처에 있는 학교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상상고는 졸업생의 학생의 아까 얘기했듯이 한 50% 이상의 의대를 보입니다. 그리고 서영고, 서성한, 중경, 예시, 건동, 홍수이라고 해서 학교 15개 대학이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내신 등급 9등급제로 내가 7등급을 받아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상위 15개 대학은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S라고 써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알아더라도 애들이 자소서를 직접 써보면 생기부 수준이 자기가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생기부 관리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합니다. 일반 거 준비하는 애들. 근데 영재부랑 과거 준비하는 애들은 치열하게 준비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바닥권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 3학년 아이들은 어머니들하고 관계없죠. 예비 중학교 1학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시는 분에 동생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써는 건데 수학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수학 학습법이 완전히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똑같이 가르치면 성적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저희 아이는 왜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할까요? 다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할 거는 여기까지고요. 각 학교별 내신 성적과 표준 편차 이런 자료도 사실 뒤에 더 있어요. 이거 보시면
그래도